자, 거기 이제 95쪽에 중세 후기 문학 제1기 고려 후기. 그래서 오늘 제가 쭉 한번 훑어드리고 다음 주에 기출문제 한 해분 정도 문서 하고 그 다음에 언어와 생활 뭐 한두 해라도 해서 좀 이렇게 어느 정도는 윤곽을 잡고 1학기를 마무리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게 낫겠죠? 네. 이것만 하려면 이것만 12월 달까지 해야 돼. 그렇죠. 네, 기출문제 하는 게 나아요. 네. 아니, 그러니까 기출문제 하는 게 다른데 제가 말씀드린 국문학 역사는 뭔가 알아야지 기출을 풀 거 아니에요. 뭐 아무것도 모르고 풀 수는 없죠. 그래서 제가 조금씩 설명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생님 말씀하신 원시문학부터 고대 중세 전기 후기 뭐 이런 것까지만 다 외우면 대충 어떻게 해요? 아니, 알았어. 아니 그냥 흐름을 자, 진도 나갔지 않고 끝도 없어, 끝도 없어. 자, 일단 고려 후기. 자, 고려 후기부터 볼게요. 일단 고려 후기는 가장 큰 특징이 95쪽입니다. 오늘 진도를 좀 빨리빨리 해서 막 지금 끝내려니까 고려 후기는 일단 무신난. 이게 이제 중요해요. 무신난, 무신정권 이런 게 되게 중요하고 그 다음에 문학 담당층 변화됐다는 거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문학 담당층의 변화. 문학 담당층의 변화가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이 문학 담당층이 누구냐면 권문세족과 신흥사대부. 권문세족과 신흥사대부. 세족과 이 강의 지금 분필이 엄청 많네. 어저께는 제가 강의했는데 분필이 권문세 쪽은 고려 후기로 나오던데 아까 그러니까 고려 후기잖아요. 지금 시기가 고려 후기니까. 아 그러네. 난 네, 공기하는 줄 알았어. 나 지금 공부 허리가 너무 많이 하셔가지고. 정신이 없어요. 너무 많이 해도 그래. 아니 많이 한 게 아니고 허리가 아파서 정신이 없다니까. 아니, 아는데다가 내 사전에 결석이란 없다 그러고 왔다니까. 저도 공부 좀 한 사람이에요. 저도 이제 아시죠. 그래서 불신난, 문학 담당층의 변화, 거의 권문세족과 신흥사대부. 그 다음에 이제 비평의식이 성장했다. 비평의식이 이제 막 여러 가지 퍼져요. 항상 후기가 되면 그런 비평의식들이 이제 퍼지게 된다. 이것 좀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요걸 염두에 두고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7.1에 보면 무신난, 몽골 란 문학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무신들이 정권을 잡은 시기예요. 이 7.1.1을 보면 뭐 1258년에 뭐 이렇게 무신 정권이 올해까지 100년 가깝게 지속이 돼요. 100년 정확히는 아니지만 뭐 한 88년 뭐 이렇게 되잖아요. 그리고 거의 100여 년 지속된다. 그래서 이제 그때 이제 그 밑에 달락이면 임춘이라든가 이인노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이제 학살에서 살아남아가지고 현실에서 도피하면서 문학을 탐닉을 해가지고 문학이 이제 좀 이루어졌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 무신 정권들이 문신들을 정말 가차없이 막 죽여버려요. 무신 정권이기 때문에 내가 좀 니들한테 그 뭐라 그럴까요? 억눌렸던 감정 이런 것 때문에 그러니까 살아남는 게 신기할 정도로 좋습니다. 여기 이제 96쪽을 가보면 이제 진도 빨리빨리 나갈 테니까 김극기가 나올 거예요. 어디가 나오냐면 밑에서 한 8줄 쭉 올라가 보세요. 밑에서 8줄 쭉 올라가면 김극기나 지금 96쪽 가고 있어요. 김극기 이규보 이후에 새로운 문인들이 자기네와 가까운 관계를 가진 하층의 동양에 관심을 가지면서 문학을 혁신하는 데 필요한 역사적 경험을 얻어요. 특히 이제 김극기라든가 이규보 이런 사람들이 나오는데 특히 이제 김극기는 어떤 문학이냐면 이 양반이잖아요. 농민시. 김극기는 좀 써보세요. 농민시를 창작했다는 거. 이게 양반인데 그 농민시를 창작을 해서 그 농민들의 어떤 실상 이런 것들을 잘 쓴 사람이 김극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96쪽에 그 마지막 단락이 신흥사대부가 나오죠. 신흥사대부는 사회를 구성하는 방향을 제시하는데 그치지 않고 그래서 이제 실무 기술에도 능통을 해서 여러 연구를 해요. 뭐 의학도 하고 농업도 발전시키고 여러 연구를 했다 이 정도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신흥사대부들도 그래서 나중에 이제 신흥사대부가 조선을 창조하는데 중심 인물이 뭐 신진사대부라고도 하지만 그런 이야기 그거만 알면 됩니다. 그 다음에 97쪽에 7.1.2로 가면 이런 식으로 제가 쭉 나갈 거예요. 김극기의 노선과 중림고해. 중림고해라는 것은 이건 잠깐 설명을 드리면 대나무 숲에 모인 대나무 숲에서 높은 사람들의 모임 뭐 이 정도예요. 우리말로 번역을 하자면. 어디?
거기 7.1.2 있잖아요. 맨 밑에서 다섯째 97쪽에 큰 7.1.2의 김극기의 노선과 예. 진한색 있잖아요. 예, 예. 그 중림고의 지금 아, 그 중림고의 뜻이 뭐냐 이거죠. 대나무 숲. 뭐라 그랬어요? 물어보는 바람에 대나무 숲. 그러니까 대나무 숲 하면 어디가 유명하죠, 여러분? 담양. 그렇죠, 담양. 대나무에 뭐라를 대나무 숲에서 높은 사람들의 모임. 아, 높을 곳. 그러니까 높은 사람이라는 게 어떤 학식이 높거나 이런 사람이 말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여러분 담양에 가면 예. 그런 뭐 시가문학 이런 거 있잖아요. 예. 거기가 총 본산이에요, 본산. 그래요? 여러분이 담양에 가면 중록원만 가 사람들이. 거기 가면 안 돼. 오. 중록원 있잖아요, 중록원. 거기만 가면 안 나 된다고. 거기도 한 번도 못 가봤네. 아이고. 안 가본 데가 한국이야. 해외만 가면 안 맞아. 되고 국내도 다니셔. 그러니까 소세원이라는 데가 있고, 담양이에요? 예, 담양에 소세원이 있어요. 이거 말고 담양 소세원 예, 있잖아요. 그다음에 이제 누가 여기 지었더라? 담양에 가면 네. 양산보. 양산보. 담양에 가면 저를 지금 테스트하신 거. 아니 테스트하는 게 아니에요. 알겠어요. 내가 갑자기 생각이 소세원 저번에 시험에 나왔는데 알았어요. 뭐였지? 알았어요. 소세원은 네. 아니 하여튼 저기 옛날에 아니 옆길로 가니까 거기에 나왔었어 시험에. 자 알았어요. 1학년 때 시험에 아, 나와서 안다고. 알았어요. 라면. 길도 안 나가지고. 그래서 죄송합니다. 담양에 이제 소세원 말고 절대로 떠보는 게 아, 아니고요. 알겠습니다. 내가 생각이 안 아니, 나서. 알았어요. 자, 담양에 이제 그런 것들이 있는데 여러분이 이제 국문학을 하시면 이 담양에 제가 갈 데가 너무 많은데 여러분이 이제 하여튼 나중에 기회 되면 한번 그럼 가시죠. 거기서 유명한 사람 누구예요? 거기 여기 누구예요? 정철 있잖아요. 정철. 성산도 있고 맞아, 맞아, 상인국, 맞아. 송민국도 네, 정철도 있고 되게 많죠. 아, 저 가봐야 되는데. 네, 가야죠. 나중에 이제 기회 되면 가시죠. 네. 하여튼 이제 이런 그 소세원 말고 있어요. 이거 설명하면 1시간 해야 돼요. 제가. 이제 넘어갈게요. 그래서 이 중림고의 담양을 여러분 떠올려라 그 말씀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김극기가 계속 나와요. 여기 98쪽에 보면 그러니까 이제 하여튼 국문학의 역사를 다시 말씀드리면 이걸 하나하나 다 공부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쭉 가는 거예요. 거기 98쪽에 두 번째 단락에 김극기는 이런 말 있죠. 네, 그래서 이제 거선에서 서울로 이 사람 양반이란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썼는데 농촌을 찾아가지고 여기 보면 숙향촌이라는 말 있죠. 예, 숙- 여러분 숙자가 무슨 숙자인지 아세요? 저기 숙소할 때 그러니까 잠잘숙, 잠잘수. 잠잘숙. 어디 하시는 거예요? 저기 98조. 98쪽에 지금 말이 빠른 거. 98쪽에 넘어갔네. 두 번째 단락에 셋째 줄에 숙향촌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잠잘숙자의 향기함자의 마을 촌자라. 그러니까 잠자는데 어떤 뭐 농촌의 향기가 나는 마을 뭐 이런 뜻이겠죠. 그 숙향촌이란 말 자체가. 그러니까 이분은 참 독특하죠. 양반이 농촌의 풍경을 이렇게 하거나 이런 경우가 흔치가 않아요. 특히 이제 농민시를 쓰는 경우가 흔치가 않은데 그래서 김극기가 유명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김극기는 다른 거 알 거 없어요. 이 사람 농민시를 썼다. 그거만 알면 끝나. 농민시. 자 99쪽. 시험 하나 나와라. 예, 농민시가 나올 거예요. 그 다음에 99쪽. 자, 최씨 정권, 한림별곡. 그래서 한림별곡은 한림의 제유, 여러 유학자들이 이제 만든 작품이 한림별곡이에요. 뭐 작품의 내용은 여러분 이제 2학년 2학기에 뭐 그 고전시가 강독이라는 과목이 있어요. 거기서 배우실 거예요. 하여튼 한림별곡이라고 하는 작품들이 뭐 하는 이야기다? 양반들이 잘난 체 하는 이야기다. 그거 말면 뭐 하는 얘기다? 제가 양반들이 잘난 체 하는 이야기. 너 이런 거예요. 나 이런 책 저런 책 이런 책 저런 책 다 있어. 나는 뭡니까? 뭐 닥터 지바고도 읽었고 너 뭐도 읽었고 뭐도 읽었어. 너 이런 거 읽어봤어? 요즘 말로 그런 이야기예요. 되게 잘난 체 하는 이야기. 나는 뭐 오이채 가지채 뭐 다 쓸 줄 알아. 글자. 너 쓸 줄 알아? 이런 식이에요 이야기가. 네. 보면 짜증나. 그냥 잘난 체 하는 이야기만 나와 계속. 하여튼 그래서 이제 한림별곡이라고 하는 곳에 보면 여기서 하나 보세요. 거기 두 번째 단락에 보면 거기 열거되어 있는 문의를 고찰하려면 금학사의 옥순문색 이런 말 나오죠. 예. 금학사라는 사람의 여기 보세요. 옥순문색이 뭔 뜻이냐면 옥으로 된 이게 죽순이에요. 죽순. 그러니까 이 순자가 죽순할 때 순자라고. 그러니까 옥으로 된 죽순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그만큼 똑똑한 스승의 제자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옥으로 된 순의 문화세. 잘난 체요 안 하고 있어요? 잘난 체요.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금학사의 옥순문생이 나를 포함해서 몇 명이나 될까? 이런 이야기예요. 엄청 짜증나잖아요. 예. 그죠?
그러니까 요즘 말로 하면 뭐 스카이 나온 사람이 납부하면서 몇 명이나 돼? 뭐 이런 식이라니까. 그런 이야기들이 막 나와요. 그래서 양반들 잘난 체 얘기가 할림별국이다. 이것만 알면 끝나는 거예요. 밑에 어쩌고저쩌고. 이거는 나중에 시간 나시면 읽으세요. 필요 없어요. 자, 100쪽 넘기면 거기 이제 둘째 줄에 이규보가 나올 거예요. 이규보는 이제 원래 이제 문벌 귀족이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사람은 재밌는 게 문벌 귀족이지만 규범적인 사고방식을 따르지 않아요. 거기다 써서 이규보에다가 거기 규범적인 사고방식을 따르지 않고 현실을 새롭게 인식함. 말로 해야 되겠죠? 규범적인 사고방식을 따르지 않고 현실을 새롭게 인식한 사람이 이규보다. 이 정도는 아시겠죠? 이 정도만 알면 돼. 이규보는 그랬다. 그래서 이규보의 대표적인 작품이 뭐가 있어요? 동명왕편 들어봤어요? 네. 동명왕편 쓴 사람. 이규보라는 사람이 이규보의 하나의 작품 딱 하면 동명왕편. 그 다음에 하나 더 한다면 재영기. 뭐예 그런 것도 있지만 아니 재영기 다른 거고 배군 소설 있어요. 배군 소설. 아. 배군 소설이라는 게 이규보의 호가 배군의 흰 그룹. 근데 이제 소설이라는 거는 그 당시의 소설은 비평 정도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문조물, 그 밑에 보면 문조물이라는 게 그 조물주와 문답하는 기반한 설정이거든요. 거기 다음 단락에 보면 조물주에게 물어본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조물주가 하는 말 막 물어보는데 이게 여러분 그 글과 생각이 나왔었나요? 이게 책이 여러분 그때 여러분 시기부터 책이 바뀌었구나. 글과 생각이. 하여튼 이 문조물에 보면 뭐가 나오냐면 거기 물자생자화 이런 말이 있죠. 이 물자생자화가 뭔 뜻이냐면 만물이 스스로 생장하고 스스로 변화한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만물은 누가 이렇게 막 키워서 성장하는 게 아니라 지가 알아서 성장한다. 네, 그렇죠. 그걸 물자생자화라는 말을 쓰는데 그래서 이 조물주의 존재를 부정해요. 그리고 조물주가 담당한다는 그런 것이 물 자체에서 이루어진다는 반언은 그러니까 뭐죠? 하나님이 있다라든가 이런 관점에서 보면 상당히 좀 독특한 거죠. 만물은 지가 알아서 성장한다는 거예요. 기독교에서는 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렇지 않습니까? 맞잖아요. 그래서 제너시스라는 여러분 자동차 중에 제너시스가 이 창세기라는 뜻인지 아세요? 자동차 중에 제일 비싼 게 제너시스죠. 예. 이 창세기라는 뜻이에요. 창세기. 네. 창세기 태초에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고 하니까 빛이 뭐 이런 거 나오지 않나요? 예. 창세기가 제너시스예요. 공부할 게 얼마나 많습니까? 자, 그래서 하여튼 이 문조물은 그런 걸 부인하는 작품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규보가 여러 작품이 있는데 동국이상국집이라는 것도 있어요. 동국이상국집. 그래서 여기에서도 이제 여러 작품들을 쓰는데 아주 착상, 상상력이 뛰어난 작가다 이 정도로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101쪽. 자, 이규보가 근데 이규보는 그거보다 더 유명한 작품이 뭐라고 했어요? 아까 동명왕편이라고 그랬죠? 네. 자, 101쪽 두 번째 단락에 한 5째 줄 정도 내려와 보면 쭉 내려와 보세요. 고구려 건국시조의 영웅적인 행적을 감격스럽게 노래한 뭐가 나와? 동명왕편 나올 거예요. 동명왕편이 누구예요? 주몽이죠, 주몽. 그렇죠? 동명왕편 그런 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인노, 그 밑에 이인노라고 있죠. 7.2. 이인노. 파한집. 여러분, 파한집이란 말의 뜻이 뭘까요? 파한집. 파한집은 한가로움을 깨뜨리는 이야기라는 뜻입니다. 아니 여러분 시험 봐보세요. 시험에 파한집의 뜻이 무엇인가 이런 거 안 나와요. 그런데 아니 그래서 국문학을 했어. 여러분 여기 이거 만약에 내가 100점을 맞았어. 근데 파한집의 뜻이 뭐예요? 이렇게 물어봤어. 근데 몰라 그런 거 알 필요 없어. 이러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그냥 알려드리는 거예요. 파한집 뭐라 그랬죠? 이거 막 아니 체크하는 지금 몇번 얘기. 오늘은 한가로움을 깨뜨리는 깨뜨리는. 이야기. 제가 한가로움을 허리가 아파서 제정신이 아니에요. 이해해 주세요. 한가로움을 깨뜨리는 이야기. 예. 그냥 심심풀이 땅콩 예. 우리 그 TTX나 기차 타면 심심풀이 그런 이야기, 땅콩이다. 그런 이야기예요. 맞아. 근데 이제 파한집 말고 또 하나가 이제 보한집도 있어요. 이건 뭐냐면 파한집의 내용을 보충하는 거예요. 파한집에서 다 이야기 못 할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그걸 좀 더 보충했다 해서 보한집. 이건 이제 한집. 이게 뭐 이제 이거 최자가 쓴 사람이 있는 건데 뭐 작가까지는 몰라도 되고 보한집도 있고 파한집도 있다. 그렇게만 좀 여러분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됐죠? 뭐 다 하려면 끝도 없어요. 근데 이제 103쪽. 그래서 제가 오늘 완전 핵심적인 거 갈 테니까 오늘 안 오신 분
또 후회하실 거예요. 영수 103쪽에 좀 늦게 온다. 자, 지금 오고 네, 있어. 오시겠지. 103쪽에 그 세 번째 단락, 네 번째 단락 보시면 거기 밑줄 쓰세요. 사회 비판은 인노에게 없는 이규보 문학의 특징을 이루었다. 이런 말 있죠. 네. 쭉 밑줄 치세요. 그러니까 이규보 문학의 특징이 뭐냐? 사회 비판이다. 그 말이에요. 이규보. 인노는 그런 것이 별로 없고 인노는 그런 건 별로 없는데 이규보가 좀 더 비판적으로 썼다. 이 정도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아까 이제 보안집 최자 나오죠. 거기 보시면 103쪽에 제일 마지막 단락 보세요. 최자의 보안집 나오죠. 네. 보안집. 그러니까 보가 무슨 보자냐? 보충할 보자예요. 중간. 이게 그러니까 한가로움을 보충한다 이렇게 번역하면 안 돼. 이거는 판집의 내용, 그러니까 이걸 번역을 하면 어떤 분은 그렇게 번역한다. 한가로움을 보충한다는 뭔 소리예요? 그게 아니라 네. 판집의 내용을 보충한다. 그러니까 판집으로 책을 한 권 썼는데 다 못 쓸 거 아니에요. 이야기가 많으니까. 그래서 보안집을 내놨다는 소리예요. 그걸 좀 알아두시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판집 속편이다 이런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됐죠? 자, 오늘 딱 좋죠. 이 정도로 이렇게 핵심만 가니까. 예. 자, 105쪽. 105쪽에 한 네 번째 단락 정도 쭉 내려가 볼게요. 네, 우리말이니까 잘 찾겠죠. 한국의 한문학이 뭐 이런 말이 있을 거예요. 네. 영어 아니니까. 예. 거기서 한 네 줄 좀 내려오면 자, 이제 이게 중요해요. 중국의 전례를 넘어서 문학의 최고의 경제 이름 본보기가 자, 거기 세 명 나오는데 누구 나와요? 이규보, 김시습, 박지원. 자, 거기다 1, 2, 3이라고 좀 써놓으세요. 1, 2, 3. 이건 시험에 나오든 안 나오든 여러분 국문학을 하면 아셔야 돼. 이규보는 아까 했죠. 유명하다고. 김시습은 이 시습 제가 이야기했죠. 논어에 나오는 시습이라고 그랬죠. 학이 시습지. 예. 구력 여러와. 여기 나온 거예요. 이름을. 배우고 그때그때 익히면 즐겁지 아니한 거. 네. 이 시습 논어에 나오는 말이니까 그걸 가지고 쓴 거예요. 박지원은 연암 박지원 뭐 너무 유명하잖아요. 양반전, 호질 뭐 이런 거 쓴 사람이에요. 네, 그 사람들이 유명하다. 자, 그것만 알면 되겠습니다. 뒤에는 그냥 건너뛰겠습니다. 자, 불교문학 107조. 자, 이 불교문학에서는 107조 7.3. 오늘은 진도를 빨리빨리 나가야 되기 때문에. 아주 좋네요. 네. 자, 보세요. 자, 여기서 이제 이 불교문학에서 중요한 게 진울과 여기 이제 보면 진울이 나오고 회심이 나와요. 거기다 좀 써놓으세요. 7.3 위에다가. 예. 진울. 이 진울은 이론이 아닌 실천에서 수행 방법을 제시해요. 실천. 자, 그래서 실천을 강조해서 이 사람 이야기 도노와 점수의 융화예요. 그래서 도노 점수예요. 그럼 도노 점수라는 게 하는 게 뭐냐면 도노가 뭔 뜻인 줄 알아요? 도노 점수란 말 보셨어요? 예. 도노 점수가 뭐예요? 들어만 봤죠? 예. 도노 알려드릴게요. 이번에 도노는 뭐냐면 갑자기 깨닫는 거예요. 아. 그걸 도노라고 해요. 도노 점수라는 건 뭐냐면 점점 닦아간다. 내가 어떤 수양을 이렇게 점점점 하는데 하다가 여러분도 그러잖아요. 어떤 깨우침 같은 것이 갑자기 막 저도 그런 경우 있어요. 논문 박사논문 쓸 때 이게 안 풀려. 막 그 단천을 막 뛰다가 이거야. 뭐 이런 게 있거든요. 네. 여러분 공부하면 그러실 거예요. 여러분이 아직 천도 뛰어요. 아니야 가끔씩. 근데 지금은 바빠갖고 하여튼 근데 예전에 소시적에 하여튼 도노 점수라고 할 때 도노가 이제 그런 거예요. 갑자기 뭔가 탁 깨우침을 갖는 거. 이게 도노예요. 그런 걸 진울이라고 해요. 실천해서 하고 이 해심은 이 진울의 사상과 문학을 계승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 진울 계승 이렇게 쓸게 이거 다 쓰려면 끝도 없으니까 진울 계승했는데 이 사람의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가전. 아까 가전체라고 하잖아요. 가전. 이것을 이제 그 불교의 어떤 문학으로 이런 걸로 이제 만든 사람이다. 이 정도로 이해하시면 돼요. 제가 저번 시간에 교종, 선종을 좀 설명 좀 드렸죠. 네, 그걸 좀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그걸 염두에 두고 볼게요. 요 정도 베이스에 깔고. 자, 보세요. 자, 107쪽입니다. 그래서 거기 이제 당연히 고려 전기는 교종이에요. 첫째 줄에 있죠. 교종, 가르침이 중심이야. 근데 가르침만 하는 게 아니고 수양도 하지만 그러니까 이걸 교종하면 경전만 공부한다면 땡이에요. 교종은 경전도 공부하고 참선도 해야죠. 그런데 참선보다 경전이 메인이라는 거지. 뭔 말인지 아시겠죠? 선종도 마찬가지예요. 선종은 뭐예요? 참선이 메인이죠. 그럼 참선만 합니까? 뭐도 해? 경전도 읽고. 개념 아시겠어요? 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진울이라는 게 두 번째 나오는데 진울.
진우리 조계산 수선사. 이 수선사란 말도 보세요. 닦을 숫자에 참선할 선자예요. 참선할 때 선자 이렇게 써요. 참선. 그러니까 참선을 닦는 절이라는 뜻이에요. 그런 뭐 절이 아니고 참선을 닦는 곳 뭐 이런 뜻이겠죠. 회사 사자니까. 그래서 불교 혁신 운동을 일으켰다는 겁니다. 뭐 그런 걸 이야기했고, 진울은 그 밑에 나와죠. 뭐 선문 구산의 전통을 이어 선종을 제응하는 것만 부족하다고 생각해서 선종의 입장에서 교종까지 포괄하려고 했다. 뭐 이런 정도 알면 돼요. 그리고 이제 그 밑에 단락이 나오죠. 선종은 뭐냐? 말이나 글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거예요. 아까 이야기했죠. 선종이 무슨 중심이다? 참선 중심이에요. 이렇게 여러분이 그래서 이 문학을 특히 국문학 공부하려면 약간의 베이스가 좀 있어야 돼. 선종이라는 게 뭔 뜻인지 모르면 이해가 안 가잖아. 선종은 참선 중심이니까 말이나 글에서 벗어나야 돼. 그래서 불림 문자예요. 문자로 세워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불림 문자, 뭐 심심상인, 여마미소, 여마시중 다 같은 말이에요. 이심전심도 같은 말이에요. 불림 문자가 이심전심과 같은 말이에요. 근데 불림 문자는 제가 이야기했죠. 그 석가모니가 이 단 위에서 연꽃을 들고 있었는데 그의 제자 누가 미소를 졌어요? 석가모니가 연꽃을 들고 단 위에 있었는데 가손만 미소를 졌다는 거예요. 여마미소. 여마미소 들어는, 그러니까 이게 공부라는 게 그래. 여마미소 그거 들어는 봤어요. 설명해봐 몰라. 그건 아는 게 아니에요. 안다는 거는 뭐다? 내가 설명을 할 줄 알아야 아는 거. 그러니까 여마 꽃을 꺾었어. 석가모니까 미소 가섭이 미소를 지었어.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연꽃을 꺾고 있다는 것은 중생들을 구제한다는 뜻이에요. 그 정도는 알죠. 연꽃이라는 게 중생을 구제한다 이런 뜻이에요. 불교에서. 그래서 불교에서 연등을 켜는 거잖아요. 자,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선종은 고승들의 말을 막 기록해요. 그래서 어록이라고. 여러분, 어록이 우리 뭐 요즘에 무슨 김재동 어록, 무슨 어록 막 이러잖아요. 개그맨이나 유명 인사들의 어록이라. 그 원래 어록은 그런 뜻이 아니라 선사들이 하는 말을 어록이라고 해요. 아시겠습니까? 어록이 상당히 어려워요, 말이 실제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막 선과 관련된 시들도 엄청나게 많습니다. 뭐 본래공시 태어공이라 태어공중 운기멸하니 기멸무종 본래공이라. 뜬구름 자체는 본래공인 것, 본래공인 것은 저 허공이다. 허공에 구름이 일고 사라지나니 일고 사라짐도 온데 없는 본래공이다. 막 이런 말을 써요. 원술도 모르는 어려운 말들. 그런 것들이 다 뭐다? 어록이다.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어록에 대한 이야기가 쭉 나와. 이걸 다 건너뛰고. 그래서 109쪽의 마지막 단락을 보면 승원가. 이게 뭐냐면 승원가라고 하는 것이 가사의 시작을 알렸는데요. 여러분 승원이라는 한자를 잘 보면 승이 스님할 때 승자고요. 원은 으뜸원자예요. 으뜸원자라고 으뜸원. 그래서 승원가는 그러니까 불교가 짱이다 이런 이야기예요. 스님이 으뜸이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래서 향찰로 표기되어 있어요. 그리고 우리말로 지어진 것이 확실하고 가사의 시작을 알려주고요. 나홍삼가는 같은 성격의 가사가 한약된 게 아닌가. 어쨌든 이제 이게 가사의 시작은 불교 가사인데 포교를 하기 위해서. 이걸 왜 썼냐? 포교하려고 쓴 거예요. 그런데 진짜 양반 가사가 뭘까요? 최초의 양반 가사 뭐죠? 경기체가. 아니 경기체가는 가사를 말씀드렸는데 정극인의 상춘곡이에요. 정극인의 상춘곡이라고. 봄을 감상한 노래. 이게 뭐다? 최초의 양반 가사입니다. 지금 그 승원가는 양반 가사가 아니라고 했잖아요. 포교 노래라니까. 불교 노래고 최초의 양반 가사는 정극인의 상춘곡. 여러분 이런 작품 그냥 줄줄 머릿속에 나와야 돼요. 상춘곡 기가 막혀 작품들이.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진짜 국문학 공부에서 하이라이트가 언제냐? 국문학 공부의 하이라이트가 언제냐면요. 2학년 2학기에 나오는 이제 고전 시가 강조. 이걸 여러분이 어렵다고 생각하면 어려울 수 있지만 이런 작품들을 강독을 하면서 막 희열을 느끼는 거예요. 원서를 강독을 하면 또 즐거움이 있거든요. 자, 110쪽. 그 나중에 이제 가서 보실 거고 110쪽 동명왕편과 제왕문기 있고요. 그래서 아까 동명왕편은 제가 설명을 좀 드렸고요. 그래서 이제 동명왕의 그런 여러 가지 이야기를 쓴 게 이규보라고 그랬죠. 거기 110쪽 보세요. 110쪽. 110쪽을 보면 거기 그 밑에서 두 번째 단락에 보시면 이렇게 나와요. 자, 나오죠. 고대 영웅서사시대 한술 제작한 이규보의
동명왕편은 이런 말 있죠. 삼국사기와 다른 역사의식을 구체화한 역사문학의 대표작이다. 그래서 이규보하면 동명왕편. 그래서 주몽의 이야기라고 했고요. 자, 아까 제왕운기 말씀하셨는데 제왕운기는 111쪽의 두 번째 단락에 나와요. 이승휴예요. 아까 이제 제왕운기가 이규보냐고 물어보셨잖아요. 이승휴예요. 이승휴의 제왕운기. 제왕은 왕이잖아. 말 그대로 왕을 제왕이라고 하거든요. 왕의 어떤 내용을 기록했다 이런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승휴가 제왕운기를 썼다. 뭐 그것만 알면 돼요. 그 밑에 뭐 나오는 것까지는 알 필요 없을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이제 해동 고승전 112쪽 보세요. 거기 해동 고승전 삼국유사. 왜 이렇게 불교가 많이 나오지? 당연히 고려 시대는 불교 국가잖아요. 그러니까 불교가 나오는 거예요. 자, 112쪽에 7.4.2 해동 고승전 삼국유사. 각군이라는 승려는 생물연대 미상 행적이 불분명해요. 그래서 이제 해동 고승전을 졌다는 거예요. 그 해동 고승전. 그러니까 고승이라는 것은 아주 실력이 높은 승려다 이런 뜻이에요. 해동은 우리나라가 해동인 건 알죠. 예. 바다 동쪽이기 때문에 이걸 해동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것만 알면 되고 113쪽에 세 번째 단락에 보면 삼국사기가 불교를 다루지 않은 것도 커다란 불만이었다. 왜냐하면 불교 입장에서는 왜냐면 불교는 여러분 삼국사기에서 다뤄요, 삼국유사에서 다뤄요? 삼국유사에다 이론이 승려인 건 아시죠? 예. 이론은 그래서 이 삼국유사에 그 14수가 전하는 거예요. 향가와 관련된 것이. 균여전의 11수. 그래서 보통 몇 수라고 그래요? 합하면 25수의 향가가 전해진다. 근데 실제로 향가가 그거 아니라고 그랬죠. 일본이 침략해서 다 불태워버린 거예요. 일본에 가면 뭐가 있는 줄 아세요? 만엽집이라는 게 있어요. 만엽집. 만엽집이라는 게 무슨 소리냐면 이 고대 어떤 이런 향가 같은 이야기가 몇 편 있어. 만이니까. 만 편 있어. 진짜 만엽집 있다니까 만엽집. 아니 우리 걸 가야 하는 건 아니고 얘네들이 그랬는데 우리도 그러니까 향가가 원래는 한 10,000편 아니라도 몇천 편 있겠어 없겠어요? 있겠죠. 근데 몇천 편 있었으면 골치 아프죠. 여러분 25편이라도 머리 지나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하여튼 엄청나게 원래는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삼국유사라고 하는 것을 이제 안 하고 삼국유사기가 그래서 이제 해동 고승전을 썼다고 그런 이야기 써놓은 거예요. 해동 고승전을 썼다. 자, 그 정도만 하고 넘어갈게요. 뭐 불교가 뭐 있었다. 뭐 이거 넘어가고 자, 사람의 일생을 서술하는 방법이 7.5에 나올 거예요. 거기에 보면 여러분 이제 이것 좀 설명 좀 드릴게요. 이거는 좀 필기를 좀 하세요. 사람의 일생 서술 방법은 좀 필기를 해야 될까요? 자, 뭐냐? 자, 사람의 일생 서술 방법. 이거는 꼭 여러분이 알아두십시오. 시험에 나오고 안 나오고 떠는 고대는 설화예요, 설화. 고대는 설화. 이걸 알겠죠? 네. 고대는 설화. 자, 그 다음에 이제 고대로 가면 중세가 되겠죠? 중세는 전이에요. 중세는 전. 그건 한자 쓸게요. 무슨 전, 양반전, 무슨 전, 뭐 이런 식으로 쭉 이 전이 돼. 그러다가 이 근대로 가면 소설이 돼. 우리가 말하는 소설이죠, 소설.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제일 처음에 설화로 갔다가 일생을 서술하는 게, 그 다음에 전으로 가. 그러니까 전은 이야기했죠. 그 전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공방전 뭐 이런 그 가전체문학이 다 전자였죠. 기억나시죠? 공방전이 돈 이야기 기억나요? 예. 네. 그렇게. 그 다음에 이제 근대로 가면 소설로 간다. 하여튼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일생을 서술하는 방법들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렇게 정리하시면. 그 말이 이제 어디 나오냐면 115쪽 보세요. 제가 지금 설명드린 게 네 번째 줄을 보면 나와요. 네 번째 줄 115쪽이. 고대에는 자 밑줄 치세요. 설화만 있다가 중세에 전이 생겨나고 근대에는 소설이 득세하면서 전기라고 다시 명명된 전은 밀려났다. 자 이렇게 표시한 거 맞죠? 이해 가죠?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자 그거 말고 넘어가세요. 자 전의 작품 3개. 116쪽. 여기도 이제 뭔 전이 막 나오는데 이 전은 사람의 이야기예요. 뭐 정씨 가전이든 뭐 성주 고씨 가전이든 뭐 이렇게 쭉 전들이 나온다. 이것만 알면 돼. 이걸 뭐 다 일일이 이걸 뭐 여러분 공부하는 걸 제가 말리진 않는데 뭐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어요. 아 저는 일생에 대한 이야기 썼구나 이렇게 아시면 되겠고요. 117쪽에 보면 그래서 자기 자신을 성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전을 읽으면서 나를 이렇게 그 성찰하는 이야기들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특히 이제 백운거사, 이규보가 아까 백운이라고 했잖아요. 예. 거기다 거사를 붙여요. 거사. 보통 이제 남자들에게 다 거사, 예. 절에 가보시면 알겠지만 여자는 다 보살이고 남자는 다 거사야. 맞죠? 예. 근데 원래 이제 거사나 보살은 그냥 일반 남자 여자를 의미하는 건 아니고요. 학식이 높은 그 남자, 또 이 보살은 뭐냐면 일종의 그 부처님 밑에서 사람들 도와준 도우미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네. 근데 그 보살이 하여튼 우리 여자분들 다 보살님 그러잖아요. 원래는 그런 뜻은 아니라고요. 하여튼 그래서 이규보가 이제 이런 백운거사 어록을 써요. 그래서 이 백운 소설 보면 되게 재밌는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뭐 제가 이제 그 이야기까지 하면 너무 길어지고 하여튼 이규보의 책들을 보면 그런 얘기다. 자, 가전. 여기서 포인트는 이제 가전이 중요해요. 거기 118쪽에 7.5.4에 별 3개 쳐놓으세요. 118쪽에 7.5.4. 그래서 이 가전을 거기 바로 밑에 밑줄 있어요. 가전은 밑줄. 어떤 인물의 생애를 다룬 글이 아니면서 전으로서의 격식을 갖추고 사신을 운운하는 평가지 곁들여 사서의 전을 흉내내기도 한다. 빌릴 가짜입니다. 전을 빌려왔다. 가전이 뭐라고? 전을 빌려왔다. 전의 형태를 빌려왔다. 이 가전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오른쪽 119쪽. 자, 두 번째 단락에 두 줄 밑줄. 지방향리 출신이어서 갖추고 있던 실무와 기술의 역량이다. 문인으로 필요한 소양까지 못해 중앙 경계로 진출한 신흥사대과 그런 사람들이다. 자, 여기서 하나 좀 알아두실 게 또 있어요. 향리라는 개념이, 그러니까 여러분 이 국문학 역사라면 좋은 게 뭐냐면 국사 공부도 돼, 국어 공부도 돼. 향리는요, 여러분 향리가, 자 보세요. 고려 때와 조선 때 향리의 개념이 다른 거 아세요? 고려 때 향리는 수령이에요. 수령이 뭔지 알죠? 그 고래,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말하면 수령님, 그러니까 그 뭐죠? 시장이나 도지사 뭐 이런 사람을 예, 예. 수령이라고 하잖아요. 예. 그런 사람들이에요. 아. 뭐 현감이라고도 이게 뭐 사또라고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사또라고. 네, 예.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런 사람의 개념이고, 이 조선 시대의 향리는 이방, 형방, 공방 뭐 이런 사람들 있죠. 사또 밑에 있는 사람들, 예방 이런 애들 있죠. 이런 사람들이 향리예요. 그러니까 지위가 올라갔어요, 떨어졌어요?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향리가 지방 향리 출신하면 이게 고려 때를 말할 때는 이분이 지방에서 한 시장 정도 되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알아야 된다니까. 예. 자 보세요. 그래서 이게 참 지식이 많아야 돼요. 여러분이 이 문학 공부를 하려면 많이 알아야 돼요. 그래서 어쨌든 실무와 기술의 역량이다 문인은 필요한 소양까지 갖춰서 신흥사대부가 그랬다는 거고. 자 동문선에 이제 실려놓은데 국순전부터 나올 거예요. 그 다음 달락 나오죠? 국순전 공방. 보세요. 이제 배운 게 나온다니까. 국순전 뭔 이야기? 술 이야기. 국순전이 술인지 모르겠다. 국순당은 들어봤어요? 예. 국순당 써보세요. 국순당. 그 술이잖아. 야, 국순 술 이야기구나. 예, 맛있죠. 공방할 때 공은 왜 공이냐? 구멍 공자에다가 네모 방자 기억나요? 제가 여러 번 이야기했는데. 네네. 그래서 엽전을 말하는 거예요. 엽전. 공방. 이게 이제 구멍 공자로 쓰이기도 하거든요. 공방자. 그런 거. 이 임춘의 작품이라고 나왔죠. 그래서 이제 이런 작품들 쭉 나오고 쭉 내려가다 이규보가 나올 거예요. 그 밑에 단락이. 국선생전. 자, 이것도 국선생전도 술 이야기예요. 국순전도 술 이야기고 국선생전도 술 이야기예요. 이게 이제 시험에 어떤 게 나오냐면 나오는 문제 유형을 알려드릴게요. 여기서 하나 잘 나오는 문제 유형이 있는데, 자 다음 중 가전체 문학에서 이 작품이 지시하는 대상이 아닌 것은 이렇게 나와요. 예를 들어서 공방전 했는데 술 이러면 틀리는 거지. 예. 그런 게 나온다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왜 잘 보셔야 돼. 청강사자 현부전. 맑은 강에 있는 그 사자 신부는 끓이죠. 현부의 현부. 자 누구의 거북이에요. 거북. 현이라는 거는 이제 심오하다는 뜻도 있잖아요. 현이라는 거북이를 가리켜. 그다음에 그다음에 쭉 들어가서 그런 거. 그래서 이규보의 뭐 그건 몰라도 돼. 어쨌든 이 가리키는 대상이 뭔지를 좀 잘 보세요. 그러니까 공방전은 돈이고 국선대 형광사자 현부전은 거북이고 이런 거 있죠. 국순전 이런 거 술이고 이런 걸 좀 정리해 두시면 이게 이제 한 번씩 시험이 나옵니다. 이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또 몇 개 더 있어요. 120쪽 보세요. 120쪽. 거기 보면 둘째 줄 보세요. 죽존자전 있죠. 죽존자전. 자, 죽 대나무네. 대나무. 거기 한자 죽존자전이라고 써놨잖아요. 120쪽에 세 번째 줄에 한자 없어요? 가로에? 대나무 죽자 높일 존자 아닙니까? 대나무. 그러니까 대나무를 높여, 대나무를 사람 취급하는 거니까. 그 죽존자잖아요.
그다음 빙도자전 얼음 빙자죠. 예. 근데 빙도자 얼음인데 도가 있는 사람이야. 그래서 얼음을 의인한 거예요. 그러니까 불법을 닦는 승려의 자세. 참 말도 잘 만들죠. 이런 식으로 만드는 거예요. 죽존자는 태어나자마자 곱고 빼어나고 늙을수록 굳세고 무늬가 고르고 고우며 기풍이 맑다. 뭐 이렇게 막 쓰는 거예요. 빙도자는 온몸이 어둡지 않아 신령한 광명이 껍질을 모두 깨뜨려 감춘 것이 없다 하고 잠깐 동안에 물이 되어버리는 것은 무상함을 보여주는 행적이다. 뭐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참 옛날 사람들 대단하죠. 말 만드는 거 보면 그런 걸 만들었다. 자, 소각가사. 자, 이 소각가사라는 건 뭔 소리냐면, 여러분 소각가사라는 것은 이제 그 밑에 좀 보세요. 고려 시대로 가면 이제 그 밑에 거기 마지막 단락 보면 당악, 소각 이런 걸로 이루어져서 나오죠. 예. 그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악이라는 거는 이제 궁중에서 이제 우아하게 연주하는 학문이에요. 우아하게 이렇게 막 연주를 해. 근데 이 문제는 악은 우아하게 연주는 하는데 까다로운 절차에 따라 공연이 돼. 여러분 그래서 막 피리 연주하고 궁중 넣고 잠 오죠 막. 예. 그런 거 있지 않나요? 막 예. 저도 연주는 못하는데 그 공연하는 거 보면 잠자기 딱 좋아. 그렇죠? 이 악이야. 그렇죠? 그다음 당악은 뭐냐면, 그러니까 이 악은 공식적인 어떤 그 왕의 행사에 나오는 거고, 당악은 비공식적인 행사할 때 쓰는 거예요. 당나라에서 온 음악인데 이렇게 조금씩 필기를 해놓으세요. 비공식적 행사에 쓰는 거고. 소각은 뭐냐면 이것도 비공식적인 행사긴 한데 이거는 봐요. 당악은 당나라에서 쓰니까 중국에서 들어온 거죠. 네. 소각은 비공식적 행사인데 우리나라 거예요. 그 차이가 있어. 자, 개념 좀 정리 잡히십니까? 그러니까 악은 까다로운 절차에 따라 공연이 돼요. 왕과 조상, 그러니까 왕의 가족들에 대한 이야기, 이런 거 제사를 지내고 뭐 이런 거 악입니다. 그거만 알면 돼요. 자, 그 다음에 121쪽. 그래서 이제 121쪽에 보면 소각을 받으니까 이런 궁중 음악을 통해서 뭐가 들어온다? 고려 가요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건 아십니까? 고려 가요가 어디를 통해서 들어오냐? 궁중 음악을 통해서 들어와요, 나중에. 어디로? 궁중으로. 그래서 거기 121쪽이 세 번째 단락 소각을 받아들여 궁중에서 막 이렇게 이제 공연을 쓰죠. 그래서 봐세요. 쭉 내려가다 보면 정읍사 나왔네. 고려 가요 백제가요잖아요. 정읍사 있죠. 처용가 들어본 거 나오죠. 예. 세벌 발기단에 밤들이 논이다가 들어와서 자리를 보니까 다리가 4개구나 이런 거 있었잖아요. 네네. 처형과. 예, 그다음에 정과정고. 왕이시여 내가 잘못하지 않은 것은 해도 알고 별도 알고 달도 합니다. 뭐 이런 이야기 나오고 있잖아요. 예. 정과정곡이에요. 그런 것들도 이제 쭉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등장을 하면서 자, 그래서 이제 이 작품들이 이제 들어오는데 다른 중간을 건너뛰고 마지막 단락 봐봐요. 121쪽. 악장가사에 전하는 작품이 쭉 보면 정석가. 여러분 이제 2학년 이야기 다 배우실 거예요. 정석가라는 게 뭐냐면 예를 들어서 이 정석가 다 이야기할 끝도 없는데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구운방 있죠. 구운방. 그러니까 이 삭삭기 모래 벼랑이 있어요. 여기다가 하나만 예를 들어 드릴게요. 구운밤 닷대를 심어. 구운밤 닷대를 심어. 닷대를 한 대 두 대 할 때 이걸 심었는데 거기서 싹이 나야지만 님과 헤어지게. 여러분 구운밤을 심어하고 싹이 납니까? 안 나죠. 안 나죠. 이런 이야기가 계속 나오는 거예요. 철로 된 산에다가 하나만 더 얘기할까? 철로 된 산에다가 철로 된 소를 만들어. 철로 된 산에. 그래서 이 철로 된 소가 철로 된 산의 나무를 다 뜯어 먹어야지 당신과 헤어지겠다. 이런 이야기는 지금 약과의 빙산의 일각이에요. 이런 이야기들이 쭉쭉쭉 나와요. 기가 막히다. 여러분 요즘 사람들만 상상력이 뛰어난 게 아니에요. 옛날 고전 보면 정말 미쳐버려요. 이 사람들이 상상력이 이 정도로 뛰어날까? 자, 청산별곡 이런 거 이제 이상향의 이야기, 서경별곡. 서경은 이게 이제 그 뭡니까? 개경하고 서경이 있다고 했잖아요. 네. 평양이에요, 평양. 평양을 서경이라고. 서경이 평양. 그렇죠, 평양. 서경별곡은 뭐냐면 이것도 이야기는 길어지는데 서경별곡 글도 안 할 수가 없으니까 조금 할게요. 서경별곡 이거예요. 이 남자가 있고 여자가 있어. 이 남자가 이 배를 타고 이쪽 마을로 가려고 해. 이쪽 마을로 가려고 해. 여자가 나는 당신이 간다면 요즘 말로 이런 거예요. 나는 좋은 직장도 다 때려치고 당신 쫓아가겠다. 근데 이 서경별곡의 여자하고 가실의 여자는 완전히 달라.
가시리는 되게 여성적이죠. 가시겠습니까? 가시겠습니다. 잡아두고 싶지만 서운하면 아니 올세라. 서로님 보내옵나니 가시는 듯 다시 오십시오인데 이 서경별은 그게 아니라 네가 가면 난 네 끝까지 쫓아가겠다. 근데 여기서 이제 어떤 얘기 나왔냐면 이 남자가 애인쯤 될 거예요. 이 사공에게 배를 타고 이 마을로 가. 그러면 보통 이 여인은 사공을 비난해야 돼요. 자기 남자친구를 비난해야 돼요. 를 비난해야 되는데 이 서경별을 읽어보면 이 사람은 전혀 남자친구를 비난하지 않고 사공을 비난해요. 왜 비난하냐면 왜 네가 내 남편이 바람둥이인데 이쪽에 가면 아시겠죠? 엄청나게 바람둥이 행세하고 다닐 거야. 근데 왜 네가 우리 남편을 이쪽에다 보냈어? 뭐 이런 이야기예요. 읽어보면. 거기 뒤에 문 열렸나? 그게 서경별고 앞으로 오셨어요. 그게 서경별고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그게 서경별고. 재밌지 않겠어? 이거 막 분석해보면 작품들인데 시간이 없어. 그러니까 이거 끝도 없는 거예요. 다 하려면. 현대 시와 이해와 감상 그 서점에서 샀어요? 문제 좀 이따 쉬는 시간에 좀 수업해야 되니까. 그 다음에 3호곡은 어머니를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호미하고 이거 참 재밌는 게 호미하고 낫이 있어. 여러분 호미하고 낫 알죠? 낫은 낫이 있어. 그러니까 호미도 낫이야. 근데 낫도 낫이야. 그럼 호미가 잘 들어야 낫이 잘 들어. 낫이 잘 들죠. 이게 뭔 소리냐? 호미도 낫이지만 낫같이 들지 않는다. 호미는 아버지가. 낫은 어머니가. 그러니까 아버지의 사랑이 아무리 세봤자 여기 어머니의 사랑은 비교가 안 된다. 그렇죠. 그 이야기예요. 이게 3호국 호미. 그러니까 무슨 작품 제목만 설명을 해도 한 20분 지나가 버린다니까. 이상국은 쌍화점은 뭐냐면 도투락 만두 가게. 거기다 써서 쌍화점 도투락 만두 가게. 양쪽에 꽃이 핀 가게. 근데 재밌지 않겠어? 이런 거 분석해보면 이제 공부해보면 작품을 121쪽 보고 있어요. 마지막 단락. 그래서 이거는 그래도 그냥 지나갈 수 없으니까 조금씩 작품 제목을 설명드릴게요. 그러니까 뭔 소리냐면 만두 가게에 갔어. 만두 가게에 갔는데 그 집 주인이 내 손을 잡았어. 그런 이야기예요. 또 내가 그 두레박으로 우물에 이렇게 두레박을 내려놨는데 그 우물에 용이 내 손을 잡았어. 정말 이해 가요? 어떤 음식점에 집에 갔는데 그 사람이 내 손을 잡았어. 이런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 자, 이 내용이 뭐냐면요. 고려 시대의 뭐라고? 고려 시대의 성적 사랑이다. 그냥 사랑이 아니고. 그러니까 손을 잡았다 이런 말이 그걸 직접적으로 쓸 수가 없잖아요. 그 말 이해가시죠?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고려가 다 써봤다. 그거를 이제 이렇게 손을 잡았다는 말을 쓰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상국이 뭐 현실과 이상 그게 아니에요. 이상이 뭐냐고 그렇게 이야기하시면 많더라고. 그런 뜻이 아니라 리가 밟을 리자고요. 상자가 서리 상자예요. 서리를 밟는 노래라는 뜻인데 이상곡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당신과 내가 이렇게 사랑을 하는데 결국 현실적으로는 만나기가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을 이게 서리를 밟는다. 살금살금 서리를 밟으려면 살금살금 막 걸어가거나 이럴 거 아닙니까? 그런 걸 나타내는 것이고 그 다음에 가시린의 만전춘별사는 뭐냐면 이 만전춘별사도 이제 기가 막힙니다. 이 관전춘별사도 그러니까 뭐냐면 얼음 위에다가 이게 뭐예요? 만전춘별사 잠깐만 설명드리는 거예요. 얼음 있죠, 얼음. 자 보세요, 이 말이 되나? 얼음 위에다가 대나무 자리를 깔아. 얼음 위에다 뭘 깐다고요? 대나무 자리를 깔아. 자 그래서 그 대나무 자리 얼음 위에 대나무 자리에서 당신과 나는 저녁부터 아침까지 있고 싶다. 뭐 이런 이야기. 여러분 얼음 위에 대나무 자리 깔고 얼어 죽겠네. 그게 얼어 죽겠죠. 근데 그런 이야기예요. 그런 이야기 읽어보면 그러니까 그만큼 사랑을 하면 그럴 수도 있지. 참 재밌지 않겠어? 이거 작품 들어가면 이런 게 이제 만전춘별사입니다. 만전춘의 뜻도 막 이제 들어가면 복잡해져요. 이제 끝도 없어 지금 설명하려면. 지금 작품이.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은 뭐냐? 122쪽에 거기 두 번째 단락의 넷째 줄에 남녀 상열지사 이 네모처럼
이게 이제 보세요. 가사가요. 가사 여러분 제가 볼 때는 고려 가요 있죠. 예. 고려 가요 중에 제일 재밌는 게 뭐냐? 고려 가요래. 고전시가 강독 중에 가장 재밌는 게 뭐냐면 말할 게 없이 뭐예요? 고려 가요. 왜 재밌냐? 남녀간의 사랑이 엄청 나와. 그리고 사랑이 재밌어요, 안 재밌어요? 재밌죠. 그 사랑 이야기가 무진장 많이 나와요. 고려 가요 봐보세요. 나오나 안 나오나. 그래서 이 남녀 상열지사라고 나올 거예요. 거기 122쪽에 넷째 줄 네모천. 이 열자가 무슨 열자냐면 기쁠 열자예요. 기쁠 열자. 남녀 상열지사 그 한자 있잖아요. 가로에. 네. 기뻐할 열자라고. 남녀가 서로 기뻐하는 노래라고. 그게 남녀 상열지사예요. 그러니까 쌍화점이나 만전춘이나 이런 거 뭐 이런 거는 남녀 사랑 노래에서 아니겠어요. 남녀 사랑 이야기입니다. 근데 읽어보면 비유가 기가 막힌 것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러니까 제가 작품은 나중에 이제 여러분이 한 학기 지나면 배우실 거니까 그냥 우선 참으시고. 그래서 이제 이런 그런 그 노래들이 이제 그 뭐라고 해서 아까 왕궁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게 소각 가사입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여기서 이제 또 하나 좀 어려운 말이 나올 거예요. 여러분 이해하기 힘든 122쪽에 밑에서 5줄로 올라가 보세요. 밑에 5줄로 올라가면 이색이 그런 행사를 노래한 시 군화행의 소재가 되었다 이런 말 있죠. 예. 그럼 군화가 뭔지 알아요? 아시는 분? 군화행이 뭔 뜻이에요? 이거 시험에는 안 나와요. 그런데 상식으로 알려드릴게요. 이거 아실지 못할 거예요. 군화가 뭐냐면 군은 쫓는다는 뜻이에요. 쫓는다. 쫓아. 나는 사악한 거. 그러니까 사악한 것을 쫓는 노래. 그러니까 여러분 그 뭡니까? 처용가가 뭐라고 했어요? 제가 이거 한장 해드리면 흉사 기억나요 안 나요? 나요. 사악한 것을 쫓는 노래라고 하잖아요. 그거와 같은 게 군화예요. 그럼 국문학 공부하면 군화 되게 많이 나오거든요. 아 그럼 군화가 뭐다? 사악한 것을 쫓는 노래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되셨죠? 그렇게 정리를 좀 하시면 좋겠고 이거 좀 더 해야 되는데 좀 쉬어야 될 것 같아. 조금만 더 하고 올게요. 괜찮죠? 자, 조금만 더 하고. 그래서 여기서 이제 또 하나 중요한 게 정제라는 말 나와요. 또 설명할 게 너무 많네. 정제라는 말 나와요. 그러니까 이런 게 뭐냐면 거기 123쪽에 세 번째 단락에 소각 정제. 이 말도 여러분이 잘 모르실 거예요. 정제가 이렇게 써있죠. 이런 거 아시는 분은 국문학을 좀 하시는 분이야. 정제란 말이 막 나와요. 이게 문학 공부하다 보면 정제가 뭔 뜻이냐? 이 정제는 뭐냐면 일단 제주제자는 아시죠? 네. 이 정제가 뽐낸다는 뜻이에요. 제주를 뽐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있으면 왕 앞에서 막 제주를 내가 뽐내야지 높은 위치로 올라갈 거 아닙니까? 네. 그걸 정제라고 해요. 정제. 알아두세요.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공부는 여러분이 꼭 시험을 위해서만 공부를 할 수는 없어요. 이런 상식도 좀 제가 설명 안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정제다는 거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쭉 내려가서 동동에 대한 할 얘기 너무 많다. 동동은 월령체 노래. 여러분 달아달아 밝은 달아 이태백이 노던 달아 뭐 1월에 뜨는 저 달은 해서 12월까지 가죠. 예. 이런 걸 월령체라고 하는 거예요. 월령체. 그러니까 1월, 2월, 3월, 4월 이제 간다고. 자, 그래서 하층에서 전승되던 민요가 상층으로 올라가는 노래가 뭐다? 동동인데 동동은 좀만 써볼게. 북소리. 동동은 뭐다? 북소리를 이야기해. 북소리 이야기인데 이야기 간단하게 말하면 이런 이야기. 동동이 뭐냐면 한 여인이 누굴 사랑해? 남자를 사랑해. 다 재밌는 이야기예요. 다 사랑 이야기니까. 근데 이 남자가 어떤 사람이냐? 하급관리 높은 사람이 아니야. 요즘 말하면 부국공무원 정도밖에 안 돼. 하급관리 사랑을 했어. 그래갖고 이제 이 사람은 정말 꽃미남 같은 남자야. 막 이제 뿅하고 이제 그 여자가 그 남자에게 빠진다고 그럴까요? 사랑에 빠져. 사랑을 했어. 근데 사랑을 하고 나니까 보통 남자들이 사랑을 하고 나면 또 나타나요. 속성이 안 오죠. 일반적으로 그렇잖아요. 사랑을 하고 나서는 안 온다니까 잘. 그래서 이제 막 걔를 기다리면서 막 그런 노래. 그게 뭐예요? 동동이. 작품의 내용까지 설명하는 끝도 없으니까. 동동이 북소리고 이런 정도. 그리고 월령체 이 정도만 알아두세요. 자세한 이야기는 제가 나중에 좀 설명드릴게요. 일단 여기까지 좀 할게요. 여기까지 하고.